이게 다시 이제 뭐 옛날 얘기 또 할게요. 옛날 얘기 하는데 2002년도였어요. 2002년도. 2002년도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지. 그런데 월드컵 있기 직전이었고 2002년도에 지방 선거가 있었어요. 뭐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 뽑는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PD님 그 파크뷰 아파트 그거 좀 쫙 띄워주세요. 분당에 아파트가 근사한 게 아주 대단지가 딱 그 떴어요. 저것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저게 고속도로에서도 보이나? 어쨌든 분당 초입에 저 파크뷰가 있잖아요. 저게 뭐 그렇게 좋은 아파트인 줄 모르겠는데 좋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대단지고 그러니까 이 파크뷰가 언제 그 준공된지 모르겠는데 한 그맘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씨가 그 2000년 8월에 파크뷰 시행사 대표한테 설계 용역을 맡겼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 제3자 뇌물죄로 이제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8월에 파크뷰가 이제 뭐 설계가 시작이 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니까 한 2002년 어간 해가지고 파크뷰가 이제 완성이 딱 됐을 텐데 그러니까 냄새를 맡은 거지. 어디서 냄새를 맡았습니까? KBS에서 냄새를 맡았어요. KBS에서 냄새를 딱 맡아가지고 아, 이 파크뷰 관련해가지고 뭔가 구린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취재를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 취재를 원래 이런 경우에 이제 기자들도 취재를 하지만 KBS는 뭐가 있습니까? 추적 60분이라는 게 있어요. 추적 60분. 추적 60분에 PD가 계신데 최초로 PD라고 있어요. 저희 PD님 제가 그거는 그랬는데 최초로 PD 한번 사진 좀 찾아가지고 올려주세요. 그래서 2002년도에 최초로 PD가 추적 60분을 담당했는데 이 추적 60분에서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및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해보자. 기획 취재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크뷰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특혜 분양이나 여러 가지 구린 게 있다, 미심쩍은 게 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그 당시 시장이었던 김병량 씨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니까 그 의혹이 사실이었던 거죠. 저분이 이제 최초로 PD고 저분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딱 증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김병량 시장한테 저 최초로 PD가 이번에는 김병량 시장 사진 좀 띄워주세요. 김병량 씨가 저분이 이제 김병량 씨인데 그 최초로 PD가 김병량 시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시장님 저 KBS의 최초로 PD입니다. 인터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김병량 씨가 그 인터뷰를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했을까요? 구린 게 있으니까. 첫 번째 구린 게 있으니까. 두 번째 2002년도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선거가 있었다. 무슨 선거가? 성남시장 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저 김병량은 그 88년에 그 선거에서 이제 그 성남시장이 됐어요. 성남시장이 그 88년에 딱 됐는데 그런데 그 아니야 98년에 이제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재선을 하고 싶었겠지.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재선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저런 인터뷰 뭐 미심쩍은 게 있다 이런 인터뷰가 나가면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병량 씨가 그 인터뷰를 거부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최초로한테 연락을 해서 최초로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변호사예요. 젊은 변호사 이재명 변호사. 그 이재명 대표 사진 젊을 때 사진 제가 옛날에 저기 며칠 전에 보내드린 거 있는데 혹시 그거 찾으시면은 말씀을 갖다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이재명 그 시장 그 이재명 변호사 사진 찾기 전에 먼저 김병량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김병량 씨는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냐면 2015년도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벌써 돌아가신 지가 10년 가까이 됐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 공격한 사람이 김병량이다. 그러면은 김병량은 어떤 사람일까? 김병량은 저 때
그 성남 시민의 모임의 변호사 이재명. 아니 저는 이제 저도 시민단체 뭐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 저 때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이니까, 그러니까 40대 초반이나 뭐 30대 후반이나 딱 그때쯤이네. 2002년도면은 30대네요 아직. 저럴 때 이제 이재명 변호사 뒤에 변호사 이 그다음에 얼굴 딱 치우면 이재명이라고 딱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공격했던 김병량 씨는요, 소속이 어디였느냐? 소속이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이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공격했던 김병량 씨는 민주당 소속이었다고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김병량 씨 사진 쭉 조금만 그 내려주시면 맨 오른쪽 귀퉁이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오른쪽 귀퉁이 조금만 아니 내려주세요. 이렇게 반대로 오른쪽 귀퉁이에 당이 딱 나오는데 무슨 당으로 나오느냐? 조금만 저 축소해 주시고 그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머리를 갖다 좀 내려주시면 새천년 민주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남시장 선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변호사는 그 새천년 민주당 소속의 성남시장을 공격했던 거죠. 그래서 김병량 씨가 어떤 분인지 찾아봤더니 193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2002년도 그때 70을 갖다가 바라고 6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연세가 있는 분인데, 그래도 저때 동안이셨네. 근데 고향은 이제 완주가 고향이고 고등학교는 강경 상고를 나온 다음에 내무부에 들어갔어요. 내무부. 옛날 내무부. 내무부에 들어가서 대학도 졸업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뭐 그 옛날에야 뭐 대학 졸업한 분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잘해서 내무부에서 사무관도 하고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그 다음에 저 김병량 씨의 그 직업은 뭐냐? 시장이 직업이야. 이리시장하고 군산시장하고 제주시장도 하고 관선 성남시장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부지사도 하고 성남시장을 한 거예요. 그 98년에 선거 나가가지고 성남시장을 갖다가 하고, 그 성남시장을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성남시장을 했는데, 내가 현직 성남시장이니까 한 번 더 재선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KBS에 최철호 PD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및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관련해서 뭔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화들짝한 거지, 화들짝. 그래서 김병량 씨 상태는 그런 상태였고, 그런데 PD가 그래도 언론사 이제 뭐 기자 PD 이런 분들 한번 딱 냄새가 난다. 만약에 김 시장이 별거 없었으면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럼 인터뷰합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을 텐데 꼬리를 갖다가 살짝 내리는 걸 보니까 냄새를 맡은 거죠. 그런데 최 PD한테 누가 이렇게 딱 붙었느냐? 이재명 변호사가 뭐 성남의 무슨 모임 뭐 시민 모임 뭐 그 변호사 뭐 대표인지 뭔지 어쨌든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2002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확한 날짜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그 판결문을 봤어요. 판결문을 보니까 거기 사실관계가 쭉 나오더라고요. 2002년도 5월 10일이었어요. 2002년도 5월 10일. 그러면 지방선거가 6월 달인데 얼마 남았다? 지방선거를 딱 한 달 정도 앞에 두고 거기서 조금 전에 보였던, 다시 한번 그 사무소 띄워주세요. 이재명 대표 그 변호사 사무소. 이재명 변호사 사무소에서 최철호 PD하고 그 다음에 누가 모였느냐? 최철호 PD하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맨하고 오디오맨하고 4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02년 5월 10일 시간은 10시 59분부터니까 10시 59분부터 11시 26분까지 사이에 딱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그 최철호 PD 와 있었고 오디오맨이 있었고 카메라맨이 딱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최철호 PD가 또 성남시장 김 시장한테 또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런데 통화를 시도했는데 그 실패를 갖다가 했어. 이제는 전화를 받지도 않으니까 최 PD가 그 이재명 변호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변호사
저 사진 말고 이재명 그 변호사 사무실 나온 거, 저 사무실이에요. 저 사무실 변호사 이재명이라고 되어 있겠죠. 저 사무실에 옛날에는요, 지금은 뭐 이제 뭐 변호사들 하도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처음 변호사 시작할 때만 해도 변호사 3,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변호사 사무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4인 1조였어요. 변호사님, 그 다음에 기사, 그때는 변호사가 잘 나갈 때였으니까, 먹고 살만할 때였으니까, 그 다음에 사무장,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수발 들어주는 그 그 문서 같은 거, 뭐 이거, 그 다음에 뭐 커피 타주고 그런 여직원 하나, 이렇게 4인 1조로 그 돌아가고. 그러니까 저렇게 변호사 이제 의자, 책상 큰 그 변호사 의자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소파, 저 앞에 저는 소파에 있고, 아니면 조금 큰 데 같은 경우에 회의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저쪽에 이제 사무장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기사는 뭐 자리 없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여직원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딱 그런 전형적인 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저기에 이제 최초로 KBS의 최초로 PD가 카메라맨과 오디오맨을 대동하고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최 PD가 전화 안 받네. 아, 김 시장이 전화 안 받네. 검찰청이라고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통화가 되지 않을까요? 아마 최 PD가 더 나이가 많았을 테니까 뭐 서로 뭐 존댓말 했겠죠. 그러니까 최 PD가 괜찮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원래 김 시장한테 검찰청이라고 전화해 볼 그러한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답답했던 최 PD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최 PD는 괜찮을까? 찜찜하다는 이야기지. 왜냐하면 검사를 사칭한다라고 하는 게 왠지 좀 찜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재명 변호사가 그때 아이 뭐 그냥 그 뭐야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그 검사를 사칭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안 했을 텐데, 그때 이재명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게 다 그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소설 쓴 거 아닙니다. 별일 있겠어요? 그 다음에 검찰청이라고 그러면 통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 PD가 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 최 PD가 고향이 어디냐? 부산이란 말이에요. 부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전화를 갖다가 해볼까? 그랬는데 저 최 PD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문득 딱 드는 생각이, 나 경상도 사람인데, 그 다음에 나 저기 뭐야 그 내 말을 하면 뭐 이랬다 아이가 뭐 조국말씨 쓴다는 이야기지, 뭐 꼴짜파네 뭐 이런 이야기 쓴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 쓰는 검사 있어요? 그런 검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그 누구누구 어떤 검사가 있는데 그 시장도 그 검사 이름 안다. 시장도 그 검사 안다. 그러니까 그 검사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재명 변호사가 저 최 PD한테 검사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김 시장한테 이거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딱 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10시 59분에 저 최 PD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그 처음에는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김 시장 뭐 그 새끼인지 어쨌든 뭐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 시장 그 양반이 전화를 갖다가 안 받네. 짜증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나는데 열받는데 그냥 검찰청이라고 이야기하면 쫄아서 받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최 PD님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그러면서 뭐 그 별일 없어. 그 다음에 그 검찰청이라고 하면 통화가 될 거야. 그런데 나 경상도인데, 내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사투리를 갖다가 못 쓰겠는데, 그런데 수원지검에 경상도말 쓰는 사람 있나? 어떤 검사 뭐 A라고 하는 검사가 딱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그 김 시장도 잘 알아. 이런 이야기가 딱 있은 다음에 30분쯤 딱 지난 11시 28분에, 지금 11시 21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분 뒤에 딱 그때 최 PD가 그래 결심했어. 나 사칭할 거야. 그래가지고 KBS에 누구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까? 카메라 담당. 또 누구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까? 녹음 담당.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 2002년도면은 뭐 핸드폰은 있었겠죠. 근데 지금 같은 스마트폰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KBS의 카메라와 오디오맨한테 녹음할 거를 갖다가 최 PD가 딱 지시를 해요.
그 다음에 김병량 시장한테 전화를 딱 해요. 그 시장님요, 뭐 경상도 사투리 제가 못합니다. 나 수원지검에 뭐 정혁진 검사다 그러면서 나 수사 중이다. 당신한테 확인받아야 할 게 있어서 전화했다 딱 이러니까 김병량 시장이 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검사님 나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 들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조사하고 있는 참고인이 있는데 지금 최 PD가 수원지검 검사 흉내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사 중이다. 그런데 어떤 참고인 불러다가 그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김 시장 당신이 어떤 회장으로부터 갑이라고 하는 회장으로부터 은갈치를 받았대. 은갈치 받고 그 다음에 그 회장하고 같이 골프 쳤다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을 갖다가 받고 싶다 이렇게 처음에 세게 딱 나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뒤로 이렇게 살살살 달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님한테 그 해 끼치려고 한 거 아니고 시장님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갖다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얼렀던 거지. 근데 그때 이재명 변호사는 옆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은갈치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조금 전에 그 김 시장한테 그 협박했던 게 뭐였습니까? 당신 내가 지금 참고인이 검찰에선 참고인이고 법원에서는 증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그 참고인이 내 앞에 불려와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은갈치 받았다고 그랬어. 근데 그 은갈치를 갖다가 이재명 변호사 옆에서 은갈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딱 듣고 은갈치 그러니까 은갈치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또 이재명 그 변호사 옆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골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시 갑 회장하고 그 회장하고 골프 쳤잖아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둘이 이렇게 딱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은갈치 골프 이렇게 하고 그것도 못 믿어왔는지 이런 종이에다가 골프 적고 은갈치 적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사칭을 갖다가 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녹음이 됐잖아요. 이 녹음 파일을 이재명 변호사가 그때 그 성남시장 선거를 20일을 앞두고 이 녹음을 폭로해 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 이재명 변호사가 폭로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 PD가 이런 통화 내용을 갖다가 녹음했는데 그 파일을 받았는지 뭐 어쨌는지 해가지고 이거를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에 폭로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 폭로하니까 김병량 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속았구나. 그 다음에 확인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수원지검의 김 검사한테 김 검사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김 검사는 황당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2002년도에 막 그 신문에도 이렇게 뭐 성남시장이었으니까 뭐 아주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성남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불법 관련해서 녹취 파일이 나왔다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원지검의 검사가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그 전화한 적이 없는데 내가 시장하고 통화를 갖다가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검사가 김 시장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김 시장이 그 뭐 검사한테 확인차 전화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병량은 열 받은 거지. 열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녹음 불법 녹음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자기 명예훼손됐다고 허위라고 나 그런 적 없다고 그때부터 그렇게 주장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그 주장을 갖다가 했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김병량 씨가 떨어졌어요. 김병량 씨가 떨어지고 그 누가 그 시장이 됐느냐? 그때 뭐 한나라당이었겠지. 이대엽이라고 하는 분이 한나라당에서 이대엽 시장이 김병량을 꺾고 이게 시장이 됐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 편 등 뒤에다가 칼을 꽂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김병량 시장이 재선이 됐겠지. 저는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병량 시장이 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저런 그 뭐 파크뷰 관련해 가지고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다음 실제로 또 비리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시장에서 딱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열받아 가지고 고발을 갖다가 했겠죠. 고발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최철호 씨는 그 뭐야 범행을 처음에 그 최 PD는 처음에는 범행을 갖다가 부인했었어요. 아야 그런 적 없다. 나 불법 녹음한 적 없다. 저거는 그 이재명 변호사가 어디선가 이거를 갖다가 그 뭐야 해가지고 그 뭐 녹취 파일을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5월 31일에는 부인을 갖다가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2002년도 지방선거가 몇 년도였는지만 좀 PD님 확인해 주세요. 그 20일 전에 터뜨렸으니까 5월 말쯤 터뜨렸을 텐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최 PD를 갖다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 PD 보고 당신이 불법 녹음했지, 당신이 경상도 사투리 찍찍 쓰면서 그 수원지검 검사에 흉내냈지 그랬더니 최 PD가 5월 31일에는 범행 부인했어요. 나 그런 적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거는 이재명 변호사가 자기 정치하고 싶어서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나 사흘 만에 6월 3일에 아 내가 한 건 맞습니다. 인정을 갖다가 해요. 왜 인정을 갖다가 하느냐? 최 PD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그 왜 인정을 갖다가 했습니까? 아 처음에 부인했는데 왜 인정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초로 PD가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부산 사람. 부산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영화 친구. 친구에 있어서 명대사 뭡니까? 쪽팔려서. 아니 쪽팔리다 아이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것도 있지만 쪽팔리서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유호성이. 그런데 최 PD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쪽팔려서 그랬대요. 왜 쪽팔렸느냐? 녹음 당시에 최 PD 말고 또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카메라맨도 있었고 오디오맨도 있었고 그러면 나는 PD고 높은 사람이고 카메라맨 오디오맨은 아야 누구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막 지시하고 지시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최 PD가 하는 프로가 뭡니까? 추정 60분. 추정 60분은 무슨 프로입니까? 고발 프로그램. 내가 고발 프로를 하는 사람인데 밑에 있는 내 부하 직원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쪽팔리다. 그래가지고 나는 인정을 갖다가 한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최 PD가 그냥 입 딱 씻고 난 그런 적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아이 뭐 나도 그때 뭐 그냥 어디서 얻은 거지 나 어디서 얻은 건지 난 모르는 거다. 그냥 누가 나한테 줬다. 이렇게 했으면 뭐 그래도 다 드러났겠죠. 다 드러났겠는데 어쨌든 사흘 만에 최 PD가 그 쪽팔리다 해가지고 범행을 갖다가 시인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의 범행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사람의 그 범행이 쭉 다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최철호 PD는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한 두어 달인가 그때 전에 위증교사 증인으로 최철호 PD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 나는 PD 고발 프로그램 하는 PD가 거짓말하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다 자백을 갖다가 했는데 변호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그 최철호 PD가. 그래서 처음에는 최철호 PD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나왔어요. 그 둘 다 같이 그 공범으로 해가지고 둘 다 공범으로 해서 그 뭐야 그 뭐 검사 자격 사칭죄로 해가지고 둘 다 그 공범으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최초로는 벌금 300만 원. 그 다음에 이재명은 벌금 150이었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그 한 거는 그 이재명 저기 최초로였으니까 이재명 옆에서 은갈치 골프 이런 이야기만 했었으니까. 그런데 항소심에서는요. 그 이재명은 똑같이 벌금 150만 원이었는데 최초로는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선고유예는
그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그냥 봐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검사가 봐주는 건 기소유예고 판사가 봐주는 건 선고유예거든요. 그런데 판사님이 항소심에서는 최초로 PD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렸어요. 선고유예를 내린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하다가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봐줄만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최초로 PD는 반성을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선고유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선고유예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똑같았어요. 그 수원지법에서 벌금 150만 원 고등법원에서 똑같이 벌금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됐는데 왜 확정이 됐느냐? 이거는 반성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대표도 판사님 죄송합니다. 저기 최 PD가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다라고 해서 제가 옆에서 이제 거들었을 뿐이고 정말 그 부끄럽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범죄를 갖다가 그 뭐 교사하고 방조하고 이렇게 도와준 거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선고유예를 받았을 텐데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마 뭐 도망 다니다가 뭐 그 잠깐 뭐 구속되고 그게 이 사건일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건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150만 원이 벌금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PD님 그 경기도지사 그 선거 그것만 쭉 그 띄워주세요. 이 검사 자격 사칭한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 이제 뭐 소명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범죄 경력조회 뭐 저거 이제 16시간이 그래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갖다가 하면 이게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김병량 씨는 낙선이 됐어.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량 씨는 낙선된 다음에 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의도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경쟁자가 성남시장 경쟁자가 지금 현직 시장 김병량 민주당인데 내가 뭐 국민의힘으로 나갈 것도 아니고 민주당 공천 받아서 시장을 갖다 할 건데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누구다? 김병량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상대 당의 그 뭐 한나라당인지 그 당에 도움이 될지언정 김병량 날리자 해가지고 최 PD 도와가지고 저렇게 검사 자격 사칭해가지고 저거를 선거 20일 전에 터뜨렸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했던 대로 김병량 날리는데 성공하고 의도했던 대로 4년 뒤인 2006년도에 민주당 성남시장 공천을 누가 받았느냐? 이재명이 받았어요. 그게 2006년도야. 2006년도에 아이고 사진 잘 나왔네. 아주 그냥 기분이 되게 그냥 입이 찢어지시네. 야, 무능부패로 잃어버린 4년 되찾는 1등 도시의 꿈 기호는 1번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시장 후보로 이재명 변호사가 딱 나갔는데 2006년도에는 공천은 받았는데 현직 이대엽 시장한테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좌절을 갖다가 맛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2010년도에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워밍업 기간이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대장동 백현동은 이재명 성남시장 2기 때 이제 시장 한 4년 해봤으니까 대충 성남시 어떻게 돌아간다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빼먹을 시간이다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시작되는 게 거의 동시에 시작하는 게 한쪽은 대장동, 한쪽은 백현동 이렇게 해가지고 2015년도에 이렇게 쭉 가고 그러다가 뭐가 됐느냐? 2018년도에 또 그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을 2번 했던 이재명 시장이 자기 자리를 은수미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경기도지사 그 후보로 딱 나갔는데 아까 조금 전에 띄워줬던 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거기서
그 경기도지사 후보로 딱 나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재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재산이 29억 9천만 원. 야, 2018년도에 지금이 아니고 30억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아니 뭐 변호사하고 뭐 그랬으니까 옛날엔 변호사 짭짤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5년간 전과 기록을 보겠습니다. 후보자 전과 기록,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저 양반 뭐 술 마시고 열받아가지고 운전하다가 벌금 받았네. 뭐 저거는 뭐 그때만 해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은 뭐냐?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아니 도지사가 되실 분이 무고에다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아니 도지사가 되실 분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야? 아니 뭐 조폭이야? 뭐 깡패야?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 소명서라고 한 거를 쭈루룩 한 거예요. 그 소명서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소명서, 무고 등. 원래는 공무원 자격 사칭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 자격 사칭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 무고 등 해가지고 시민운동가로서,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시민운동가였다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 파크뷰 진상 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뭐 중요 사항을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뭐 성남 시립병원 지금 뭐 엉망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뭐 날치기로 하니까 시민들이 항의한 사건을 뭐 참게 책임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저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관련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대법원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게 됐는데 벌금 판결이 나왔는데 마치 자기가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다시 공무원 자격 사칭이 뭘로 이게 치환이 됐느냐?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로 치환이 된 거예요.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래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가 딱 되니까 기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차했던 거지. 아차. 이게 괜히 이거 소명서를 갖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넘어갔으면 몰랐는데 그냥 괜히 또 이제 긁어부스럼을 갖다가 만들었네.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는 빼박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공무원 자격 사칭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판결문 이런 내용들이 쫙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소극적으로 최 PD가 저기 뭐 수원지검 검사 이름 좀 빨리 알려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 겁니까? 먼저 그게 된 거 아닌가? 먼저 이재명 변호사가 알려주고 그걸 갖다가 최 PD가 그걸 듣고 오히려 이재명 변호사 조종에 의해 가지고 저 전화 녹취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한 거는 최 PD는 뭐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선고유예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법원이 뭐 이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변호사가 훨씬 더 범죄에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거지. 뭐 판결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 김진성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누가 전화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유동규는 안 했을 것 같고 뭐 정진상이나 뭐 누구나 김인섭은 전화를 했겠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량 시장이 어떤 사람이라 김진성은 누굽니까? 김병량 시장 가방 들고 다니던 애. 그런데 김병량 시장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러면 김진성 씨는 성향이 민주당일까요? 국민의힘일까요? 당연히 민주당이지.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 시장지에서 똑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었으면 계속 성남시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장 그 재선했으면 똑 떨어졌으니까 할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르고 저렇게 구르고 하다가 결국은 누구랑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까? 김인섭 씨랑 손을 잡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김진성 씨도 민주당 사람이니까, 성향으로 보면 뭐 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당원인 그 민주당 소속의 김병량 시장을 그 옆에서 그 수행 비서로 모셨던 사람이 김진성 씨니까 뭐 당연히 민주당 성향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김인섭하고 같이 이런저런 사업을 갖다가 했던 거지. 그러니까 김인섭이 뭐 수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맥히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히 전화를 딱 한 거지. 전화를 딱 해가지고 김병량과 KBS가 이재명 나를 주범으로 몰아서 구속시켜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느냐. 아니 김진성 씨 당신 김병량 그거였잖아. 그런데 그 김병량하고 KBS가 이재명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야 된다는 그런 협의가 그 2002년도 뭐 5월 6월 뭐 이때 있지 않았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당한 거지. 그런 이야기, 그런 사실이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그 김진성 씨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야, 생각해봐. 내가 텔레그램으로, 카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라는 거 있거든. 거기에 내용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내줄 테니까 그거 읽어보고 없던 기억을 만들어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들은 것으로라도 증언을 해달라. 옆에서 이제 KBS 뭐 최 PD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김병량 씨하고 김 시장하고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옆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주면 좋은데 그런 이야기 차마 못하겠으면 나중에 김 시장이든 성남시 관계자들로부터이든지 간에 김 시장이면 제일 좋겠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좀 해줘라. 김 시장이면 왜 좋겠습니까? 김 시장은 돌아가셨으니까. 2015년도에 저 세상 사람이 됐으니까 김 시장한테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게임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게임 끝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김진성 씨가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2019년에 재판이 있었는데 1월에도 재판이 있었고 2월에도 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1월 재판에 원래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김진성 씨가 증인 김진성 씨 나오세요. 소환장 나왔는데 못 나간 거야. 찝찝해서인지 무서워서인지.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측에서 난리 났겠지. 김인섭이 난리가 났겠지. 야 이놈아 너 이거 지금 뭐 다 된 밤에 콧 빠뜨리려고 하냐? 너 2월 달 똥 나가. 그 다음에 그렇게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은 그 과태료가 나와요. 과태료가 한 500만 원씩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맥시멈 한 500만 원 그 때리는데 또 그런 것도 부담이 됐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2월 달에 2019년 2월에 재판에 출석해요. 누가? 김진성이 나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증언을 갖다가 하느냐? 제가 모셨던 김병량 시장 측에서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철호 고소 취하한다?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은 고소를 유지하고 최철호에 대한 고소는 취하한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취하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사실은 실질적인 그 주범은 누구다? 최철호다. 1심에서 3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최철호는 빼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재명은 주범이 아니다. 주범이면 주범이지 주범으로 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김진성 증언을 말씀드리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고 했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로 보면은
원래 이재명은 주범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옆에 있는 뭐 종범이나 막 그런 정도밖에 방조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김병량 시장이 장래의 경쟁자로 그 부상할 거로 판단되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오히려 주범인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곰곰이 들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억울했겠네. 그러면 저렇게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소명할 수도 있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저 사건이 1심, 2심, 3심이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진성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판사라면 이거는 뭐 허위 사실이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형님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겠다 이거하고 검사 자격 사칭 했는데 안 했다라고 했다, 이 두 가지가 딱 묶이면 제가 권순일이라고 해달라도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두 개는 안 돼. 김만배 불러가지고 그 김만배 김 기자 내가 그 김 부장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든 뭐 소극적 거짓말 운운하면서 이걸 갖다 내가 그 논리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그 검사 이것까지 하는 거는 이건 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이쯤에서 포기합시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봤을 땐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가 해결이 돼서 판결이 유죄가 무죄로 바뀐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김진성 씨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식으로 나를 압박하면서 그렇게 시키지 않았으면, 안 시켰으면 나는 거짓으로 이렇게 위증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김진성 씨가 처음에는 나 위증 안 했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었다고요. 처음에는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가지고는요 위증에 대해서 부인을 갖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런 녹취록 같은 거 이제 그 핸드폰 포렌식 하니까 이런 내용 같은 걸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보고 어쩔 수 없이 인정을 갖다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쭉 보고 그 부장판사 유창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위증교사는 소명됐다라고 보진 않았어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쓱 봐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네, 이런 식으로 유창훈 부장판사도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위증교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더 뭐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니까 김동연 부장판사가 과연 어떻게 판단을 갖다가 내릴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이재명 대표의 그 검사 사칭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그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전과였어요. 다시 한번 그거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거. 자 보십시오.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이 벌금 150인데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 7월 1일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몇 년도입니까? 2004년도 7월 28일자. 그 다음에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거는 언제입니까? 벌금 500인데 벌금은 저게 제일 세네. 2004년도 8월 26일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과가 4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50만 원짜리 공직선거법 위반 있어요. 그거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이게 더 빨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시작한 게 2006년도부터니까 저거는 2002년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과가 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최초의 전과가 저 공무원 자격 사칭죄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말한다고 해서 형사처벌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해서 형사처벌받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공무원 자격 사칭. 사칭이 거짓말한다는 뜻이니까. 두 번째가 허위사실 공표. 그 선거할 때 보통 때는 거짓말해도 되고 그 선거할 때는 출마했으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세 번째가 법정에서는 그 뭐 나중에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국회 증언감정법 있으니까 선서하고 나서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그건 위증죄다. 이렇게 그 세 가지 그 범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받는다. 그런데 제 생각에 대한민국 역사상 저 세 가지를 다 저지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에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 그냥 뭐라고 할까 그랜드 슬램 거짓말 그랜드 슬램을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왜냐하면 검사 사칭 유죄 나왔죠. 허위 사실 공표 이제 뭐 유죄 판결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증교사 유죄 판결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10월 달에 두 사건에 대해서 다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상 거짓말에서 처벌받는 케이스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거짓말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 거짓말이 그게 뭐였느냐? 그게 언제였느냐?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002년 5월 달에 있었던 그 검사 자격 사칭이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저 거짓말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죄로 처벌을 받고 그 처벌로 인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고 하면 22년 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그냥 어떻게 보면 장난삼아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지. 그다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2002년도에 이미 일단 내 1차적인 목표는 성남시장이다. 이렇게 타겟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장인데 지금 시장은 김병량인데 만약에 김병량이 그 뭐 한나라당이다 그러면 저렇게까지 공격했을까? 오히려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일단 김병량부터 제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공천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나라당 놈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이지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을 때려잡아야지라고 목표를 세우고 집요하게 이렇게 계획을 갖다가 세우고 그랬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때 22년 전에 있었던 일이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진짜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그러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